뉴욕시의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이 어제 승인됐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연장됐습니다. 뉴욕시가 전기 자전거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 성화봉송단 뉴욕 입성 환영식이 어제 플러싱 머레일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어제 저녁 투표에서 뉴욕시의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어제 이루어진 승인에 따라 1년 임대는 3%, 2년 임대는 1년 차에 2.75%, 2년 차에 3.2%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안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약 100만 가구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위원회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1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은 이날 인상안을 야유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장도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올바른 균형을 찾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뉴욕시의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전 비상사태 조치가 지난 19일 종료된 후 곧바로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시장실은 비상사태 연장의 주요 원인으로 뉴욕시 내 실업률을 지목했습니다. 뉴욕시 내 실업률이 현재 전국 평균인 3.7%보다 높은 5.4%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욕시의 사무실 점유율도 팬데믹 이전에 48% 수준에 달하며 지하철 이용객도 팬데믹 이전에 70%에 달한다고 뉴욕시는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연장과 함께 5개 식당 프로그램도 더 연장됐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5개 식당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전기 자전거로 인한 화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안전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는 전기 자전거에 부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최소 13명이 숨졌고 6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 관련 화재로 인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전기 자전거 배터리와 관련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11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FDNY는 이에 12시간 이내에 대응하게 됩니다. 311 전화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많은 배터리가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충전 중인 경우, 불법 개조된 배터리가 판매되는 경우, 인증되지 않은 배터리 충전소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뉴욕시는 이외에도 전기자전거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가 있은 직후에도 브루클린에서는 또 한 건의 배터리 관련 화재가 발생했고 최소 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성화봉송단 뉴욕 입성 환영식이 어제 플러싱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일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LA에서 시작해 미 대륙을 횡단한 성화봉송단은 어제 플래싱에서 열린 성화봉송단 환영식으로 약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현탁 퀸즈 한인회 회장, 곽우천 뉴욕 대한체육회장, 김영한 뉴욕 대한체육회 선수단장, 양창원 성화봉송단장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하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곽우천 회장은 한인들의 메카라 불리는 플러싱에 약 7,000마일을 달려온 성화봉송팀이 드디어 도착했다며 23일 개막장의 불꽃도 성화봉송팀의 열정처럼 활활 타올라서 뉴욕 동포사회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창원 성화봉송단장은 LA, 라스베가스, 미주리, 텍사스, 아틀란타, 뉴저지를 거쳐 이 자리까지 오는데 힘들었지만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했다며 한인으로서 미 주류 사회에 한국을 홍보할 수 있어 뿌듯했고 한인 사회가 단합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영한 선수단장은 무사 귀환한 성화봉송팀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자골목 한인상인 번영 회장으로서 이번 미주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최소 10,0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든 업체가 전국에서 오는 참가자들을 환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영 행사 후 이현탁 회장 등은 성화를 들고 뉴욕시 경찰국 소속 경관들의 에스코트 하에 플러싱 머레일 먹자 골목을 행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하자 중국이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해 지난 2월에 발생한 중국 정찰 풍선 사태를 언급하면서 시 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 주석이 매우 당황했다며 자신이 차량 2대 분량의 첩보 장비가 실린 풍선을 격추했을 때 시진핑이 매우 언짢았던 까닭은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독재자들로서는 아주 창피한 일이라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을 때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진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8일과 19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중국 외교 1, 2위 인사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친강 외교부장을 만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과 대화를 통한 위험 관리에 합의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오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극도로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과 외교적 예의에 엄중하게 위배되며 중국의 정치적 존엄을 엄중하게 침범한 것으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잡혀가던 두 나라 관계가 다시 악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다음 달 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연방법원으로부터 다음 달 26일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윌밍턴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헌터는 전날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현재는 세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헌터는 향후 재판 전에 검찰과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법을 위반한 바 있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건의 경범죄인 탈세, 1건의 중범죄인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세는 최대 12개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뉴욕 유엔 본부 잔디밭에서 요가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본격적인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포위를 위해 인도의 협력이 필요한 연방정부는 모디 총리의 방미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지만 의회와 인권단체에선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세계 요가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과 함께 국립과학재단을 방문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날 방문 행사에는 모디 총리가 30분 늦어 바이든 여사에게 사과하는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저녁엔 백악관으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의회 연설,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고 내일은 미국 기업 대표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국 인도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모디 총리를 성대하게 맞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맷 크로니그 아틀란틱 카운슬 부원장은 인도는 미국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중국 견제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며 인도는 인구 규모 면에서 대국으로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의미를 짚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인 중국을 상대하려면 미국 등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분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매파적 발언을 다시 한번 쏟아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올해 기준금리를 2차례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꽤 정확한 추측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FOMC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5.6%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점도표는 현재 5에서 5.25% 수준의 기준금리를 향후 2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예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는 통화 긴축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더 완화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한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중반 이후 어느 정도 누그러졌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을 2%로 다시 낮추기 위한 과정은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여름밤의 유색 보석 화려한 칼라스톤 대축제가 뉴욕에서 펼쳐졌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의 전문 행사 업체인 반지천국은 한여름밤의 화려한 칼라스톤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 다양한 칼라스톤 보석을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코리아 빌리지 1층 반지천국 특설 매장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지천국이 최근 출시한 보석들을 선보이며 이 제품들은 값비싼 천연 보석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합성 보석으로 한국 레이저 공법으로 제공되었으며 최상급이라고 고베 주얼 그룹은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 특별히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천연 블랙 다이아인데요. 천연 컬러가 블랙인 만큼 정말 특별하고 또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14K 로즈 골드로 또 세팅을 해서 정말 한층 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반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번 쇼에서는 무조건 반값 세일과 5가지 공짜 선물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가성비 최고의 보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컬러의 컬러스톤 세트 보석들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저희 회사 제품을 꾸준히 찾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거는 아마도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정말 정교하고 잘 만든 세팅 때문인 것 같아요. 교포 한인분들의 테이스트에 맞게 좀 두껍고 또 튼튼하게 만드는 면 때문에 계속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또 매번 저희가 행사 때마다 신제품이 나오니까 항상 새로운 디자인을 많이 찾아서 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도 저희가 신제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또 못 오셨던 분들이나 또 저희한테 쇼핑하셨던 분들도 요번 기회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 또 좋은 제품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유색보석 세레나데는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 펠팍에서 6월 27일에서 30일까지 파인플라자 1층 특설 매장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며 화려한 이벤트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고 있어 이 특별한 쇼에서 매혹적인 보석들을 만나보는 것은 여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기회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또 소송을 당했습니다. FTC는 어제 아마존이 고객들을 속여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인 프라임에 가입하게 하고 취소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FTC법과 온라인 신뢰 회복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연간 139달러에 아마존 사이트에서 쇼핑하고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회원제 프로그램이며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가입돼 있습니다. FTC는 고객들이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아마존이 눈속임 상수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선택을 하도록 하는 기만적인 수법으로 동의 없이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프라임이 없으면 사이트에서 물건 사는 것을 어렵게 했고 거래 종료는 프라임 가입에 동의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임 취소 절차는 복잡하게 돼 있어 프라임 구독 종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FTC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성명을 내고 FTC의 주장은 팩트가 틀렸다며 진실은 고객들이 프라임을 사랑하며 프라임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고객이 가입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FTC가 우리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우리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아마존 주가는 전날보다 0.76% 하락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자사 로고인 사과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비슷한 로고를 가진 스위스 과일 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등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20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엘살바도르와의 A매치 평가전 직후 인터뷰에서 아직은 프리미어리그가 좋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자신에게 지금 돈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적설을 부인했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바티칸까지 11,000km를 달리고 있는 강명구 마라토너가 6월 26일에 바티칸에 도착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 교황에게 판문점을 방문해 평화미사를 올려달라고 청원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 도심에서 21일 가스 누출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일부 건물이 불이 나고 부분적으로 붕괴하면서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6명이 다쳤습니다. 레인 부츠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영국 웰링턴 부츠의 제조사 헌터가 인플레이션, 계절에 맞지 않는 이상 고온 등으로 인한 경영난 끝에 파산했다고 20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이 소비자들의 자동차 쇼핑 형태를 바꾸고 있다며 신차보다는 부담이 적은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차를 수리해서 타기 시작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이 20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의 혁신자 부분에서 기아 아메리카, 거물 부분에서 삼성전자, SK가 선정됐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한낮 최고기온이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수일째 이어지면서 미국 텍사스와 멕시코 등의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6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0분입니다.
늦여름밤에 유색 보석, 유혹의 컬러스톤 세레나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행사 전문업체 고베 주얼 그룹의 반지 천국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 컬러스톤 외에도 이번 보석쇼의 주력 상품인 아코야 진주 등 다양한 진주 신제품을 준비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2일에 시작해 26일까지, 뉴저지 파인 플라자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7일에 시작해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6월 2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